SEC에서 새로운 지침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처럼, 이 표현이 시장에서는 꽤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쪽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달러에 연동돼 있더라도 법적으로나 회계상으로나 현금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은행이나 대형 결제 네트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규제 검토나 리스크 검토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도권에서 쓰기에 장벽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SEC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현금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회계상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 금융권이 실사용에 나서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특히 리플처럼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겐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춰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나 시장 움직임은 영상보다는 네이버 카페와 소통방에 먼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날 중요한 구간이나 전체 시황에 대한 해석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소통방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 참고하셔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EC에서 새롭게 제시한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SEC 지침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스테이블 코인이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첫째,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발행량에 맞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필요할 때 언제든 상환이 가능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회계상 현금 등가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업 재무제표에서 현금 항목에 넣어도 된다는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 현금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나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때 별도로 리스크 관리 절차와 규제 검토를 거쳐야 했어요. 결국 정산 과정이나 결제에 쓰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승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처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은행이나 대기업 입장에서도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진 거죠. 그동안 규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미뤘던 곳들도 부담이 줄어들고 결제나 송금 그리고 유동성 관리 같은 분야에서 더 빨리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SEC에서 왜 이런 지침을 내놨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미국 정부의 정책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웠죠. 대표적으로 초크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한테 계좌를 열어주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줬던 걸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금지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몰아내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 결과 미국에서는 크립토 기업들이 은행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규제 명확성도 없다 보니 대형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뛰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건 시장 경쟁을 막는 일이라면서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때요? 법 테두리 안에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크립토 기업들을 막아섰던 규제들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최근 준비 중인 행정명령인데, 은행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내부 정책을 이유로 특정 산업군, 특히 암호화폐 기업들을 거래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걸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게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기업도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좌를 만들지 못해서 해외로 나갔던 프로젝트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SEC가 지금 새롭게 내놓은 지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규제는 할 건데 기준이 명확한 건 괜찮다 이거고, 그 첫 케이스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회계 처리인 거고요. 이제 리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리플이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죠. XRP 레저 기반이고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SEC가 새롭게 내놓은 지침에서 강조했던 조건이 뭐였죠? 바로 달러 연동과 준비금 보유, 그리고 상환 가능성, 이 세 가지였죠. 이게 충족되면 회계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플이 만든 RLUSD는 이 조건이랑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즉 리플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은행이나 기업들이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특히 리플이 만든 결제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회계상 현금처럼 인정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나 회계 처리 문제만 해결되면 실제 서비스에 도입하는 데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실제로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이 RLUSD만 밀고 있다고 해서 XRP가 없어지거나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서 쓰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통화 간 이동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자산이 필요한데 바로 그 역할을 XRP가 맡고 있죠. 이 얘기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A라는 사람이 RLUSD를 갖고 있는데 그걸 바로 유로로 바꾸고 싶다, 혹은 RLUSD를 다른 네트워크의 USDC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직접 교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XRP를 거쳐서 바꾸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즉 RLUSD를 XRP로 한번 바꾸고 XRP에서 다시 유로로 넘어가고, USDC 같은 경우에도 RLUSD에서 XRP로 그리고 그 다음 USDC로 넘어가는 식이죠. 가운데서 브릿지 자산으로 XRP가 활용되고 중간에서 한 번씩은 사용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고 RLUSD가 제도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RP의 실사용량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리플이 원하는 그림이 딱 이거예요. 지금 XRP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고, 누가 RLUSD를 쓰든 어떤 통화든 간에 결국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로 XRP가 자연스럽게 쓰이게끔 만드는 구조죠. 이렇게 되면 XRP 가격에 다이나믹하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수요 기반 자체가 점점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사용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도 가격도 따라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이번 SEC 지침은 그냥 회계 기준 하나 바뀐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굴러가는 구조를 만드는데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각국 중앙은행하고 CBDC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RLUSD는 민간용, CBDC는 정부 공공용으로 따로 나눠서 각자 필요한 영역에 쓰이게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A 국가에서는 RLUSD가, B 국가에서는 CBDC가 각각 쓰이고 이걸 연결해주는 중간 자산으로 XRP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 즉 민간 결제망과 공공금융망 양쪽에 XRP를 브릿지로 집어넣는 구조를 리플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SEC가 기준을 열어준 건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첫 단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민간 쪽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회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CBDC 쪽에서도 이걸 기준 삼아 병행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간이든 공공이든 실제로 쓰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안에서 XRP가 중간 연결 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SEC 지침은 앞으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RLUSD는 실사용 기반이 더 커질 수 있고 그 안에서 XRP가 맡는 연결 역할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죄다 영양가 없는 내용들이고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들이 재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거 없는 내용의 기사 내용들도 너무 많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가지고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 이슈만 말씀드리지 않죠. 그리고 사실 리플 이슈 이제 뭐 별거 없습니다. SEC랑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거, 그리고 단독 현물 ETF 출시, 이거 말고는 크게 볼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 친구랑 흐름을 같이 체킹해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소통방뿐만 아니라 쉽게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에 모두 오픈해서 보도록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이라면 딱 하나, 그냥 열심히 활동하시고 활발히 참여만 해주시면 돼요.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차트 분석은 어제 영상에서 대부분 풀어드렸습니다. 단기간의 관점이 크게 바뀌지 않을 듯해서 이번 영상에서 차트 분석은 뺐고요. 혹시나 차트만 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코인에 미친 사람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내용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장 흐름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괜히 불안감에 휘둘리지 마시고 멘탈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